안녕하세요. 상우쌤입니다. 이번 시간은 4단원 비례식과 비례배분 5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교과서는 수학책 78쪽에서 79쪽을 펴면 되겠습니다. 오늘 배울 내용을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비례식을 알고 비례식의 성질을 이용하여 문제를 해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번 시간에 비례식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함께 알아봤었는데요. 비례식은 두 비율이 같은 비였죠. 비율이 같은 두 비를 기호, 는을 사용해서 나타낸 식이었습니다. 예를 들면 3대 2는 12대 8과 같은 이런 식이었죠. 여기서 비율이 같은 두 비를 사용하여야 하고 외항은 3과 8 바깥쪽에 있는 두 항을 외항이라고 하였고요. 안쪽에 있는 두 항을 내항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외항과 내항에 대해서도 같이 살펴보았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1번 문제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연수와 준기가 가구 디자이너 직업 체험에 참여했습니다. 가구 모형 2개를 만들려면 나무판 5개가 필요합니다. 가구 모형 8개를 만들려면 나무판이 몇 개 필요한지 알아봅시다. 먼저 수직선을 보고 빈칸에 알맞은 수를 써넣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구 모형이 2개일 때 나무판은 5개가 필요했습니다. 그렇다면 가구 모형 수가 8개가 되면 총 4배가 늘어났죠? 그럼 나무판의 수도 똑같이 4배가 늘어나야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나무판의 수는 5 곱하기 4 해서 20개가 필요하겠네요. 이번에는 가구 모형을 2개 만들 때와 8개 만들 때 가구 모형의 수와 나무판의 수의 비로 비례식을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2개 만들 때는 나무판이 5개가 필요했고요. 8개 만들 때는 나무판이 그렇죠. 20개가 필요했습니다. 이걸 비례식으로 나타내면 가구 모형의 수와 나무판의 수의 비로 나타내라고 했기 때문에 2개일 때, 모형이 2개일 때 나무판이 5개, 모형이 8개일 때 나무판이 20개가 되어서 기호, 는을 쓰면은 2대 5는 8대 20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이 비례식에서 외항은 무엇이죠? 저 밖에 있는 2와 20이었습니다. 외항의 곱은 2 곱하기 20 해서 40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비례식에서 내항은 5와 8이었죠? 내항의 곱은 5 곱하기 8에서 40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외항의 곱과 내항의 곱을 비교해보면 무엇을 알 수 있나요? 네, 그렇죠. 두 곱 모두 40으로 값이 같았기 때문에 비례식에서 외항의 곱과 내항의 곱은 같습니다. 오늘 배울 비례식의 성질은 바로 이것인데요. 비례식에서 외항의 곱과 내항의 곱은 같습니다. 오늘 배울 비례식의 성질이니까 모두 다 잘 기억하고 있으면 되겠습니다. 2대 5는 8대 20에서 보면 외항인 2와 20의 곱과 내항인 5와 8의 곱이 각각 40으로 같은 것을 확인할 수 있고 이 비례식에서만 그런 게 아니냐고 생각하는 친구들은 다른 비례식, 아무런 비례식이나 한번 세운 다음에 외항과 내항의 곱을 해보면은 항상 같은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2번 문제입니다. 지혜는 가로가 15cm인 책상 모형을 만들었습니다. 책상 모형과 실제 책상의 길이의 비가 1대 9라면 실제 책상의 가로의 길이는 얼마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제 책상의 길이를 네모 cm라 하고 책상 모형과 실제 책상 길이의 비와
책상 모양과 실제 책상의 가로에 B로 비례식을 세워보라고 했습니다. 말이 길긴 한데 차근차근 한번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책상 모양과 실제 책상 길이의 B는 그렇죠. 1대 9였죠. 그 다음에 책상 모양과 실제 책상의 가로의 B는 모양은 15cm였고 실제 책상의 가로는 네모 cm였습니다. 두 B로 비례식을 세우면 1대 9는 15대 네모, 즉 이렇게 세울 수 있겠고요. 비례식에서 외항의 곱을 곱셈식으로 나타내어 보면 외항 1과 네모죠. 1 곱하기 네모가 되겠습니다. 비례식에서 내항의 곱을 곱셈식으로 나타내면 9와 15의 곱이기 때문에 9 곱하기 15 이렇게 되겠네요. 그렇다면 이 두 곱셈식을 이용하여 네모의 값을 한번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비례식에서 외항의 곱과 내항의 곱은 항상 같다고 했죠. 자, 외항의 곱은 1 곱하기 네모, 내항의 곱은 9 곱하기 15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네모는 135가 되겠죠. 실제 책상의 가로 길이는 그렇기 때문에 135cm가 되겠습니다. 3번 문제입니다. 비례식을 모두 찾고 그 이유를 한번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비례식이라 함은 비율이 같은 두 비를 기호 는으로 는을 사용하여 나타내는 식이죠. 그리고 이 비례식은 외항의 곱과 내항의 곱이 항상 같다는 성질을 갖고 있습니다. 이게 힌트인데요. 자, 여러분들은 지금 잠깐 동영상을 멈추고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하세요. 네, 다 풀었나요? 비례식은 모두 무엇이죠? 첫 번째 식은 비례식인가요? 네, 첫 번째 식은 비례식이고요. 두 번째 식은 비례식이 아닙니다. 세 번째 식은 비례식이 아니고요. 네 번째 식은 비례식이 맞습니다. 여기서 구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 있지만 비율을 각각 구하여서 같은지 확인하는 방법이 있고요. 아니면 오늘 배운 비례식의 성질을 활용해서 외항의 곱과 내항의 곱이 같은지 확인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선생님은 외항의 곱과 내항의 곱이 같은 점을 이용하여 문제를 해결해 보았습니다. 오늘 배울 내용을 다 같이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비례식에서 무엇과 무엇은 같았죠? 그렇죠. 외항의 곱과 내항의 곱은 항상 같았습니다. 이것이 비례식의 성질이라고 하였습니다. 즉 3대 8은 9대 24에서 외항인 3과 24의 곱은 72이고 8과 9의 곱도 72, 즉 외항과 내항의 곱이 같은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번 시간 모두 수고했고 수학 익힘 책 54에서 55쪽을 풀어보면 되겠습니다.